요즘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50대 중장년층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난 몇 년간 고금리로 얼어붙었던 대출 시장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 신호가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알아차리지 못한 사이 시장의 판도가 조용히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미 준비를 끝낸 사람들은 움직이기 시작했고, 아직 눈치채지 못한 사람들은 뒤늦게 후회하게 될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2년 전만 해도 집 한 채 마련하려던 30대 청년이 은행 문턱에서 좌절하던 모습을 우리는 똑똑히 봤습니다. 연 6%가 넘는 대출 금리 앞에서 월 상환액을 계산하다 포기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금리가 서서히 내려가면서 시장에 미묘한 기대감이 감돌기 시작했고,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당신은 다시 한번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세대가 처음 집을 마련하던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도 금리가 낮아지고 대출이 쉬워지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용기를 냈던 사람들은 지금 안정된 노후를 준비하고 있고, 망설이다 기회를 놓친 사람들은 여전히 전세금 걱정에 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다만 그 반복 속에서 누가 준비된 자이고 누가 구경꾼인지가 갈릴 뿐입니다. 저금리로의 전환과 대출 규제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가 동시에 잡힐 수 있는 상황,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정부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고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고,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과 경기 부양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기관의 움직임이 맞물리는 순간 시장에는 엄청난 유동성이 공급되고 부동산 가격은 다시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당신이 이 흐름을 제대로 읽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부동산 시장은 극심한 양극화를 겪었습니다. 서울 강남 일부 지역은 여전히 높은 가격을 유지하며 거래가 끊기지 않았지만, 지방 중소도시의 아파트는 매물이 쌓여도 팔리지 않는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이런 현상이 왜 벌어졌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고금리 시대에는 돈을 빌리는 비용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곳, 가치가 확실한 곳에만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내려가고 대출이 쉬워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동안 묶여있던 수요가 한꺼번에 터져나오고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던 지역으로 자금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너무 일찍 들어가면 금리 부담을 오래 안고 가야 하고, 너무 늦게 들어가면 이미 가격이 올라 있어서 메리트가 없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 중간 지점입니다. 금리는 아직 완전히 바닥을 찍지 않았지만 내려가는 추세가 확실하고, 대출 규제는 완화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풀리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 애매한 시기야말로 준비된 사람에게는 최고의 기회이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저 혼란스러운 시기일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지인 중에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조용히 매물을 알아보고 은행과 대출 상담을 진행하며 본인의 신용등급과 소득을 점검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들은 뉴스를 보고 전문가의 말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발로 뛰며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보여서 서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 배웠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20년 전 부동산 시장이 폭등하기 직전에도 비슷한 신호들이 있었습니다. 금리가 낮아지고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고 시중에 돈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재빠르게 집을 샀던 사람들은 몇 년 만에 자산이 2배, 3배로 불어났고, 망설이던 사람들은 결국 더 비싼 값에 샀거나 아예 포기해야 했습니다. 역사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속도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한번 놓친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자신의 재무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현재 보유한 자산은 얼마이고 대출 가능한 금액은 어느 정도이며
월 상환 능력은 어떠한지 냉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를 건너뛰고 무작정 매물부터 알아봅니다. 그러다가 막상 대출 심사를 받아보면 생각보다 적은 금액만 나와서 계획이 틀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두 번째는 시장을 세밀하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역의 부동산이 동시에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지역은 먼저 오르고 어떤 지역은 나중에 따라가며 어떤 지역은 아예 오르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교통 호재가 있는가, 재개발 계획이 있는가, 인구 유입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봐야 합니다. 단순히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투자했다가는 10년이 지나도 제자리인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세 번째는 대출 전략을 치밀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도 고정금리로 갈 것인지 변동금리로 갈 것인지 거치기간을 둘 것인지 원리금 균등 상환을 할 것인지 이런 선택이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듭니다. 많은 중년층이 대출을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요즘 대출 상품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금리와 대출 규제 완화는 기회인 동시에 위험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시장으로 몰려들면서 가격이 급등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한 사람들은 나중에 금리가 다시 오르거나 집값이 조정받을 때 큰 위기를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리한 대출은 독이 됩니다. 실제로 과거 저금리 시대에 과도하게 대출을 받아 여러 채를 매입했던 사람들이 금리가 급등하자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급매로 내놓은 사례를 우리는 봤습니다. 그들은 욕심이 과했습니다. 시장이 영원히 상승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서 본인의 능력을 넘어서는 투자를 감행했고 결국 손해를 보고 물러나야 했습니다. 기회를 잡되 무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중년층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 답은 보수적인 접근과 공격적인 실행의 조화에 있습니다. 재무계획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세우되 일단 계획이 확정되면 주저하지 말고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합니다. 계획은 낙관적으로 세우고 실행은 망설입니다. 그러다가 시장은 떠나가고 기회는 사라집니다. 또한 지금은 단순히 내 집 마련만을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노후 준비라는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50대라면 이제 은퇴가 10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에 부동산 투자를 한다면 그것이 노후 자산 형성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실거주 목적인지, 임대 수익 목적인지, 아니면 향후 매각 차익을 노리는 것인지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거주 목적이라면 위치와 생활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고 임대 수익 목적이라면 수익률과 공실률을 따져봐야 하며 매각 차익을 노린다면 향후 개발 호재와 시장 흐름을 예측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매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에 맞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많은 중년층이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가 지인의 말만 듣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어디서 몇 억을 벌었다더라, 누구는 어느 지역이 오른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은 대부분 과장되어 있거나 그 사람의 특수한 상황에서만 가능한 경우입니다. 남의 성공담을 듣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시장 상황도 다르고 개인의 재무 상태도 다르고 투자 목적도 다릅니다. 오히려 실패한 사례를 더 많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왜 그들은 실패했는가, 어떤 판단 착오가 있었는가, 어떤 외부 변수를 간과했는가를 분석하면 자신이 피해야 할 함정이 보입니다.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는 영감을 주지만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는 교훈을 줍니다. 중년의 투자는 영감보다 교훈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조급함입니다. 금리가 내려가고 규제가 완화된다는 소식에 조급해져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지역에 악재가 있었거나
건물에 하자가 있었거나